일본 도쿄 인근의 마스도시. 매물로 나온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지어 190만 엔, 우리 돈 1,900만 원이면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40년) 넘은 아파트치곤 내부도 꽤 쓸만해 보이는데요. ここに1つ、2つ、3つ部屋があって、ここにダイニングキッチンがあったというタイプです。で、東京に近くて、もう高く上がった、それこそね、2800万まで行ったのが、ガーッときて100万台まで、200万というともう中古車と同じなんですよね、車と。 관리되지 않는 빈집이 늘면서 주택의 자산 가치도 떨어지는 현실. 아무도 살지 않은 채 방치된 빈집은 지역 쇠퇴의 지표가 됩니다. で我々の予測だと、大体2030年頃にですね、大体 30% を超えるという予測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3軒に一遍ですから、自分の家は、自分が住んでますから、そういう意味で言うと両隣のうちのどっちかが空き家ってこういうことになりますね。空き家率が 30% と一つのメルクマルって言われて、30% を超えるとですね、地域の治安っていうのが非常に悪くなるって言われてます。이웃나라 일본이 겪고 있는 빈집의 위협. 남의 나라 문제로만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빈집 100만 채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도 빈집 문제는 이미 진행형입니다. 집값 비싸기로 소문난 일본 도쿄. 차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지바현의 마스도 신도시를 찾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토 씨. 31년째 이 지역 아파트 가격 동향이 실려 있는 홍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大体他社も含めますと、10件ぐらいは常時ありますね。もう中がひどかったんで、それ100万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ね。一つ1件100万。それが一番最低記録ですね。売れないからですね。要するに、その値段買い手がいないからだんだん差が下がってきたと。もう20何年にわたってじわじわと。 아무리 오래된 소형 아파트라지만 1,000만 원대 아파트가 거래되는 현실은 납득하기 쉽지 않은데요. 사토 씨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한창이던 시기 같은 크기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보여줍니다. 무려 20배가 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それはもう2800万ぐらいからそこまで下がってるわけですね。今は100万とかね、100何十万でしょ。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은 1990년대 초 급락했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하락했습니다. だから不動産ってのは絶対買ったらば持っていろよと、親が手放すなよと、持ってれば必ず得なんだと、いいことがあるんだと。それがもうその1990年でもうみんななくなって、持っていれば持っているほど損するぞということになってきたわけですね。大転換。 총 2,800세대가 살고 있는 마스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체 가구의 10%가 빈집이라는데요.
사토 씨는 그 가운데 100만 엔대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크진 않지만 방 3개, 화장실과 세탁실, 욕조까지 갖춘 구조입니다. 전망도 좋고 그 가격에 이 정도 조건이면 탐이 날 만한데요. 東京は向こうの方ですよ。直線距離は24、5キロです。日本橋から24キロぐらい。 멀리 도쿄의 상징인 스카이트리도 보일 만큼 가까운 위치입니다. 다만 지하철역과 떨어져 있어 버스를 타야 하고 환승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한 교통이 흠이라는데요. 그래도 1시간 정도면 도쿄 중심부까지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에서 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5층 아파트는 가격을 내려도 좀처럼 찾는 이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도쿄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심각해져 빈집률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도쿄 역시 서울처럼 몰려드는 인구 분산을 위해 통근 가능한 거리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도쿄권의 인구가 줄고 뉴타운이 올드타운이 되면서 수도권의 외곽은 빈집 비율이 30%가 넘는 곳이 많습니다. (2013년) 국토교통성은 일본의 빈집이 약 820만 가구라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でただこの820万戸のうち本当に問題になっているのは320万戸でございまして、およそ半分はアパートとか賃貸物件の貸し屋で今たまたま部屋が空いていると、マーケットでその入居人を募集しているというものでございまして、全く市場で売り買いされてないようなその貸し屋が空き家が今320万戸ございまして、ここが増加が今大きな日本の社会的な問題となっています。 지난 50년간 증가해 현재는 7채 중 1채가 빈집이라는 일본. 최근엔 해마다 20만 채씩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10%의 빈집이 방치돼 있는 마스토의 아파트 단지. (40여 년 전 내 집 마련의 기쁨을 안고 이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이제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이 되었습니다. だからここは逆に老齢化しちゃって若い人があまりいないんですよ。 자녀들은 분가해 전체 세대수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세대수 증가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20年ないし25年ぐらいをピークに世帯数が減少局面に入るということなんで、今の仕組みのままでですね、世帯数だけが減り始めてしまうと、そこから急に空き家率が高くなっ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ね。 1971년 입주 당시만 해도 분양 경쟁률이 30대 1이 넘는 인기 높은 아파트였습니다. 子供もいっぱいいましたよ。ただ独身入れないですからね。初対持ちじゃ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入居制限はありました。 중소형 아파트로 구성된 이 단지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젊은 부부들이 살기에 적당했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이 자라 집을 떠나고 아파트도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안 노부부나 혼자 사는 노인들만 남게 됐습니다.
その結果これから起こるであろうことはこの首都圏や大阪県の郊外部の住宅これが空き家化してくるであろう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지난 6월 19일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부동산 대책 이후에 영향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사람도 너무 많고 저희가 모델하우스 보려고 2시간 정도 기다렸거든요. 올 하반기 이후 새 아파트들이 완공되면서 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주택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며 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올해 5월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주택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증가세를 보였을까요? 바로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택을 3채에서 5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이 주로 집을 사고 그 거래는 대부분 강남 4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을 산 연령대도 실수요자라 보기 어려운 29세 이하가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지난 2008년 100%를 넘어서 이미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입니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전국의 빈집은 약 107만 채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에도 빈집이 무려 8만 채나 있다는데요. 그중 강남구가 가장 많습니다. 강동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앞두고 하나둘씩 집을 비우고 떠나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에 빈집률이 높은 이유입니다. 2025년까지 국내 빈집률은 약 13%까지 증가해 현재 일본의 빈집률 수치와 비슷해질 전망입니다. 인천시 도원역 주변.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여 도심 속 섬처럼 남은 마을이 있습니다. 숭의동은 1960년대 공업단지와 경인고속도로가 개발되면서 형성된 주거지입니다. 주변 지역이 새롭게 개발되면서 상권이 죽고 사람들이 떠나자 사람이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집들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비었죠. 요 골목으로 들어가면 다 비었어요. 그때는 뭐 집집이 3달 살아가지고요 말도 못했어요. 시골에서 오셔서 이제 손주 학교 이제 밥 해주시느라고 그렇게 할머니들이 많이 와 계셨어요. 사람이 살던 흔적만 남은 동네. 빈집이 65%나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직으로 지정됐지만 그동안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다 호텔을 쳐놓으신 거예요? 이건 이래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얼마 이봐요. 이거 흉하고 험하고 아유 소름 끼쳐. 왜 이렇게 다 떠난 거예요? 살기 싫어서 가까지요. 뭐. 아 재개발 바람 물어가지고 간 거예요. 전부 다. 솔직한 얘기 재개발 바람 물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빨리 되면 게 아니라 성사가 안 되니까 말이 15년 그나 20년 됐지. 그러니 됩니까? 또 업자가 업자가 4번이나 왔다가 업자가요. 다 됐다 한다 해놓고 또 얼마 줘 금액 책정해놓고 근데 뭐 수입성 없다고 떠나니 어떻게 해요? 관두가 가니. 그래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지역은 지난 2007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개발 이익을 기대한 외지인들이 집을 사들인 후 방치하면서 빈집 발생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빈집 문제는 단순 소유주의 부재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빈집들이 공고가 많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나이 젊은 애들 학생들이 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다음에 노숙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잠그게 된 거죠. 뭐 그런 심각한 또 사건이 있었나요? 그러면? 한 5년 전에 이제 저 밑에 아까 보신데 저 밑에서 이제 안에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몰랐죠. 네, 네. 빈집은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고 위생, 환경 문제 등 슬럼화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빈집이 내가 그냥 집에 있는 개인 자전거를 쓰지 않는 거랑은 다른 일인 거잖아요. 이런 집들은 등기상에서는 개인의 소유이지만 이게 도시 안에 있으면서 어떤 마을의 어떤 공동의 자산이고 공동이 같이 쓰고 또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공공의 자산을 쓰지 않고 방치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세금을 분명히 납부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라고 보고요. 일본 도토리현 니치난초. 과거엔 크롬을 채굴하던 광산 마을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65세 고령 인구가 49%로 마을 주민 절반이 노인입니다. 빈집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こちらはお父さんとお母様が亡くなった後、娘さんが5、6年前に出て行かれたので、今は空き家になってます。 공무원 가토 씨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빈집으로 취재진을 안내했습니다. 実際床がちょっと緩くなっているので、歩くとき気をつけてください。 지은 지 76년 된 전통 こ 가옥입니다. ちらのお宅特に綺麗ですね。本当にお金をかけてお家を建てられた感じ。1部屋、2部屋、3、4、5部屋ありますので、それにキッチン、台所ですね。はい。で、向かい、はい。あとちょっと裏にもなんか庭っぽい感じがあるので、あちらのちょうど何ですかね、今みたいなところから見ていただくとすごい景色もいい感じなんですけど。ご飯おごってくださいね。 노 부부가 쓰던 세간이 그대로 방치된 집안. 주인 없는 시간의 흔적만 가득합니다. 사람의 온기 없는 빈집은 금방 망가지기 마련인데요. 実際にそれって直すのにどれぐらいお金かかるんですか50万から60万ぐらいはかかるかと思います。 나무가 주 재료인 일본의 전통 가옥은 계절 변화에 따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やはり空き家になって人が住まなくなるとお家の管理ができなくなるので、こうやって座が抜けてるお宅がすごく多いですね。 현재 이 집은 빈집은행에 등록돼 있습니다. 日南町では現在72軒空き家がありまして、日南町まるごとバンクという移住定住を目指す人の支援サイトがあります。こういうかっこいい空き家もありますし、で、こちらのお宅もこういう感じで詳しく載っています。で、こちらの詳細の方を見ていただきますと、こうやったそうですね、築何年とか、あとガスはどうだとか、あと家賃はなんぼ、そんな感じでいろいろと載って詳しい詳細ですね。それと写真がたくさん掲載されています。
젊은 층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일본의 지역사회. 어떻게 관리해야 부실한 빈집이 늘어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토 씨의 안내를 따라 또 다른 빈집을 찾았습니다. 118년 된 주택으로 3년 전 빈집이 되었다는데요. 우편함엔 미술형 우편물과 고지서가 가득합니다. 이 지역엔 빈집이 90채가량 있다는데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집도 많습니다. 빈집을 이렇게 방치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빈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이 6분의 1이지만 철거할 경우 6배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빈집 방치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まず空き家の持ち主を把握するのが空き家を対策をしていく上で非常に重要なことであります。それについては市町村長が持ち主に対して指導助言、勧告、命令でそれに従わない場合は除却を代執行でやるというような枠組みができております。継続的に従わない場合はずっと6倍と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う。 일본의 중년들에게 팔리지 않는 빈집 상속은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その相続をした子どもたちにとっては、これは財産でも何でもなくてむしろ借財借り入れをしているような負担を強いられると、こんな状態もおそらく多くの日本のエリアで起こってくるんではないか、こんなことが懸念されています。家というものを例えば長男が継ぐとかですね、長女が継ぐというその家族制度がなくなってきてるわけで、多分韓国でもこれから出てくると思うんですけど、例えばマンションであった時にお父さんお母さんは住むんだけど息子さんたちもまた違うところに違うマンションに住むと、そうすると前のマンションはまた空き家になるわけですよね。結果的には一軒家だろうとマンションだろうと必ずどっかでは空き家が生まれてくるという問題が出てくると思うんです。 세종시 조치원역 서쪽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침산리. 이 마을은 그동안 재개발에 묶여 30년 넘은 노후주택 비율이 67%에 이릅니다. 곳곳에 빈집도 방치돼 있어 마을 재정비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낙후된 마을에 남은 주민은 이사할 형편이 되지 않는 고령층이 대부분인데요. 나이 먹으면 다 그래. 이 마을에 4대째 거주한다는 토박이 양희교 씨는 돌보는 이 없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이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깎은다니까 안 깎여서 고집 피우고 그러더니 여기 사시는 분들이 돈이 없어요, 첫째. 그러고 땅이 값어치가 돈이 안 되고 그래서 돈을 고치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나가서 살고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노인네들이 이제 혼자 사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이 이제 무너지는 거지 안 살으니까. 2016년 7월 이 마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지원의 샛들 마을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쪽에서 뚫어서 이 마을에서 30년째 살고 계신다는 유금예 할머니 댁. 야, 요 벼른박이요.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기가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저기야. 여기도 이렇게 갈라지고. 이거 봐요.
자부담 비율로 하니까 반. 셋집을 전전하다 어렵게 마련한 집이건만 수리할 곳 천지입니다. 내가 돈 있으면은 뭐 좋은 집 사가지고 가면 뭐 좋지. 근데 없다 보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뭐 마음은 없어도 어떻게 해. 그러려냐고 그냥 이해하고 살아야지. 이 집은 땅 주인은 있으신데 개발 때문에. 실례합니다. 한국 전쟁 직후 건설된 마을이라 정비 대상의 낡은 집은 많지만 마을 주민의 대다수가 세입자이거나 무허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인 동의 없이는 수리도 철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은 기본적으로 땅 주인이 계신데 건축물은 무허가이거든요. 혹시 예전에 이제 땅 주인하고 다른 그 집 주인이 그냥 자기가 이제 세를 내면서 집을 지었어요. 짓고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문제는 행정적으로 무허가기 때문에 저희 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주지보다 얘기가 안 됐다고. 지금 근데 그게 어디 사는지는 몰라요. 일단 돈만 붙이고 살기 좋은 주민 불만을 해소하고자 마을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차이는 많이 나요. 예, 그러니까요. 업이나 시하고 저 서로 협조를 해갖고 집주인 얼른 찾아서.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마을 주민들 주인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실제 그 건물 뭐 이렇게 빼보면은 이름만 나와 있지 연락처가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외지인이 많아요. 예예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외지인이 많아서 그집 원래 빈집 주인은 세금 내던 거를 우리나라 지역 세태에는 부동산 방치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외지에 거주하는 집주인을 수소문에 찾는 것도 쉽지 않고 소유주와 합의 과정에도 걸림돌이 많기 때문인데요. 2018년 2월 특례법이 시행되면 빈집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부터 철거까지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빈집이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아니라는 측면.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와 작은 도시, 농촌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발생한 빈집들의 어떤 그 연한을 따져보면 옛집, 아주 오래되고 낙후된 집들만 이런 빈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9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주 새 집들도 이제 빈집으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는 측면. 그래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복잡하고 어떤 특정 지역에 맞춤화된 그런 하나의 정책으로만 풀 수는 없는 그런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14년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자체 523개의 리스트를 공개한 마스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들은 인구의 잠재력이 소진된 인구 급감 사회로 젊은 여성들의 인구 유출 분석 결과 2040년경이면 소멸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스타 씨는 지방의 세태가 국가 전체의 세태로 이어짐을 강조합니다. 生まれてくる子どもの数が日本全体で少ない中で途中で地方都市から東京に集まっちゃうで東京に若い人が集まるとそこでいっぱいまた出産すればいいけどなかなか結婚しづらいっていうことがあるんでだから若者はさらに減っていきますから日本は滅びるんじゃないかと。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방의 사정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문제는 그 속도가 최고로 빠르다는 건데요.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으로 낮습니다.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는 기초지자체 분석 결과 젊은 여성 인구가 고령 인구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멸 위험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를 저는 낙후된 그 농어촌 문제로 인식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방 소멸의 문제는 고령화된 노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청년층의 문제고, 이 지방의 문제는 동시에 대도시와 서울에 사는 이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드러난 현상들을 보고 저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산 아래 자리 잡은 공기 좋고 물 좋은 도쿄도의 오쿠타마. 1년 전에 비해 빈집이 30채나 늘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빈집을 보러 왔습니다. 인구 감소로 존립 위기에 처한 오쿠타마에서는 빈집 은행을 통해 젊은 부부의 정착을 돕는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限度200万まででなんだっけリフォーム代の半分出してるんだよね。 빈집으로 이주할 경우 수리비 보조는 기본입니다. トイレ綺麗だね。意外とトイレだけ綺麗だ。 낡은 집의 아쉬움은 그림 같은 창밖 풍경이 채워주는데요. 좁은 아파트에 살다가 넓은 집에 오니 딸아이는 신이 나는 모양입니다. 젊은 부부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何が一番やりたい？でもなんか自然に囲まれてのんびり過ごしたい。それだよね。のんびり過ごしたいです本当に。もうね山見ながらそうねここでお酒飲めたら最高ですね。 은행의 노예가 되어 젊은 날을 대출금 갚으며 빠듯하게 살 것인가.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 것인가. 도쿄도 끝자락에 위치한 오쿠타마는 교외선으로 도쿄 신주쿠까지 2시간쯤 걸리는데요.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얻게 되는 다양한 혜택. 특히 아이 키우는 젊은 부부에게 유치원도 대기할 필요 없고 교육비까지 무료인 정책이 가장 솔깃합니다. 빈집으로 이사해 15년을 살면 소유권도 이전해 준다는데요. 단점보다는 입주 조건이 좋은 걸까요? 현재 빈집 입주 경쟁률은 9대 1이라고 합니다. 집을 둘러본 뒤 부부는 마을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이어갑니다. 이 마을은 연간 신생아 수가 15명에 불과하다 보니 미취학 아동이 있는 젊은 부부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갖가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どうしても15年という期間が住んでいただくのが条件なので、子どもさんが小さければその分地域の中でお子さんがその活動する場面が長くなるので、そういう意味で点数が高い。 오쿠타마초는 빈집을 활용해 저출산 대책에 맞서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年間住んだ方に50万円お祝い金としてお渡しします。今回15年間ですね、一応住めば土地も建物も無償で譲与するっていう契約なんですけれども、例えばご自身の都合で出て行ってしまった時に違約金があるかっていうと違約金はありませんので、ぜひ安心して住んでもらえると。 일본 도토리현 히카노초. 이 마을도 빈집을 활용한 유입 정책으로 마을 재생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마을에 뿌리를 둔 사람들의 노력이 거둔 결실입니다. ここの家はですね、3人の若者が住んでます。シェアハウス的に使っています。ここの建物は、今若いご夫婦が、住んでおられます。ご主人は県内から、奥さんは、大阪の方から来られた方です。でここも 외지인에게 빌려주기 꺼려하던 빈집을 집주인들을 설득해 지역 자산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ここの建物も今お借りしてたんですけども、一番古い方に入ります。10年近くになります。でシェアハウスだったり、ご夫婦が住んだり、今は、そういう形で使っているとですね、ここの娘さん夫婦がですねが少しこう1軒2軒入ってくると地域の人たちも慣れてくるんですね。だから来ていいんじゃないってことになって少しずつ埋まっていく。で借りて捉える姿が見えると持ってる人も、そういうふうにこう地域に貢献できるんだったら貸し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感じが出てきますよね。そういうエリアになってきてる感じがします。 노인들만 남았던 마을 빈집에 젊은이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자 활기가 생겼습니다. 마을 만들기 협의회는 늘어나는 빈집을 활용해 마을을 회복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これは鹿野にこう暮らしたい、移住したい、もしくはお店を出したいという人のためのヒアリングしたリストです。それと、家を貸してもいいよっていう方の、リストにもなっています。 마을 협의회는 집주인의 믿음을 얻는 한편 빈집에 이주한 이들이 마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상담을 통해 의견을 조율합니다. だから少なくとも3回は来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どこでもいい人は 面倒くさくて来なくな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今現在提供できる空き家って2軒しかありません。で、空き家を貸してくださいっていうご相談をしているところは10軒ぐらいあります。일본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고풍스런 집에 살고 있는 이들은 30대의 젊은 부부입니다. 이들은 1년 전 아무도 살지 않아 방치된 이 집으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신혼을 시골 빈집에서 시작하다니 무슨 이유일까요? アパートとかの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言葉悪いですけど狭い家で無機質だしね、住むっていうよりは、こういう庭もついて家でゆっくり暮らしたいなっていう思いがあって空き家を見つけてもらうよう相談しましたね。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도 여유로운 삶을 선택한 건데요. 私も古い家っていうのが昔から好きだったんです。で生まれ育ったのが割と都会の方でコンクリートの家で育ったので、ちっちゃい頃からこういった家には住んでみたいっていう気持ちがあったから、汚いなとか古いなっていう嫌な気持ちは全然なかったです。むしろね、楽しいなっていう方が先立ってました。 삶의 공간이 바뀌었을 뿐인데 일상의 즐거움이 늘었습니다. 일본 전통의 멋이 가득한 집. 250년 전 대들보 상량문이 남아있는 귀한 집이 하마터면 버려질 뻔했습니다. 시카노초의 마을 만들기 활동은 단지 빈집을 알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의 매력을 만드는 일에 이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과 주민들의 협력을 위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도야마 현내 인구의 40%가 모여 사는 도야마시. 일본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성장 시대의 교외 지역으로 확대된 도시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자 문제가 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도야마는 제설 작업이나 쓰레기 수거 등의 행정 비용이 많이 듭니다. 色が塗ってあるところは市街化を促進するブロック、それから白いところは市街化を抑制するブロックということで都市計画に定められているものです。 도야마시는 도시 확대 방지를 위해 20년 후 인구를 예측해 도시 성장 경계선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도심과 지역 생활 거점을 경전철로 연결해 도시 규모를 축소하는 콤팩트 시티를 구상한 것입니다. 차가 없으면 생활하기 불편했던 과거와 달리 고령자나 아이들도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거점 구역을 설정하고 경전철로 연결합니다. 도시 중심인 도야마역에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이와세역.なそれこそ1週間に1回ぐらいだけど、買い物に行きたいんでこのコンビニしかないもんで、店屋がないもんだから途中で降りて買い物していきます。はい、これ100円ずつ減るんです。お金なくなったらまた入れて。 고령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노인들도 편도 100엔이면 탈 수 있는 경전철이 있어 편하게 쇼핑을 하고 볼일을 볼 수 있습니다. いずれ今車を運転できる方も高齢になってくると車を運転できないような環境になってくると思います。ですから5年や10年先のまちづくりを考えるんではなくて、やっぱり50年とかもっと極端に言うと100年後の街をどうあるべきかっていうことを考えていかないと都市の街っていうのは成り立っていかないのかなと。ですからそういったことを政策を転換することによって将来の街を見据えたことが今回の富山市の取り組みのポイントなのかなと思って。 도시 기능을 집약한 도야마시의 콤팩트 시티. 이제는 도시도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도쿄만에 자리한 신축 아파트 지구. 이곳에 대형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면서 도심 거주가 촉진되고 있다는데요. 향후 심각한 빈집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震は大丈夫かというと、すでに東京都の中で、空き家の数っていうのは81万7000戸もあります。でこれは47都道府県の中で東京がダントツに空き家が多いです。 도쿄 번화가의 빌딩수. (40년) 전 지어진 한 아파트는 한 층의 절반 정도, 우편함에 이름이 없습니다. 빈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도쿄 시내의 또 다른 아파트 밀집 지역. (5층짜리)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앞두고 건물 전체가 텅 비었습니다. 소유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아파트는 재건축 합의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개보수 작업이 한창인 고층 아파트. 망가지기 전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건물 자체를 오래 유지하자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재건축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建て替えでも5分の4ですもんね。やっぱり財産権の問題がありますから、不動産って財産の問題がありますから、簡単にその多数決で人の財産権を奪うというのは難しいので、やっぱりそのあたりは慎重だと思う。マンションはこれから日本でもかなり大問題にな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と。戸建てよりもマンションの方が問題としては大きくな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1992년 건축한 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주차 공간이 168대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하 주차장이 1층인데 예, 지하 3층까지 확장을 하거든요. 노후 아파트는 협소한 주차 시설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은데요. 문제는 법적으로 허용된 용적률 초과로 재건축 비용 등 부담이 큽니다. 반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기존의 아파트 뼈대만 남기고 새로 지을 수 있어 새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인데요. 쉽게 말해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가 용적률이 280%거든요. 그럼 280%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현재 전용 면적이 2평에서 4평까지 줄여서 재건축을 해야 돼요. 지금보다 전용 면적도 줄고 세대 수도 하나도 늘릴 수 없는데 리모델링은 용적률에 대한 완화 조치를 줘서 무조건 용적률에 상관없이 전용 면적을 25%에서 40%까지 증축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한 장점이죠. 우리나라 아파트는 전체 주택 비중의 60%에 육박하는데요.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1990년대 초 서울로 집중된 인구 분산을 위해 계획 조성된 1기 신도시 아파트만 해도 모두 29만 2천 가구에 이릅니다. 지금 신도시 제1기 신도시의 제일 큰 문제점은 워낙 자동차 위주의 배드타운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게 단지별로 그 순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총괄량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다시 재생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시에 전면 재개발은 해서도 안 되고 거의 불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00가구가 넘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기 수선 계획을 세워 충당금을 모아야 하는데요. 지속적인 관리가 없으면 노후화가 빨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평촌 신도시. (1992년에) 입주한 이 아파트 단지는 노후화의 징후로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녹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이제 통대표를 하게 되다 보니까 뭐가 고장 났다 그러면은 뭐 지하도 가보고 옥상도 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배관이 건드리기만 해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부석부석 해가지고 배관이 엄청 낡아가지고
이거는 저 기계실에서 각동에 공급되는 온수관입니다. 벽속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벽속에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부실 공사가 아니라면 콘크리트 건축물은 50년도 버틸 수 있지만 문제는 철근 콘크리트 안에 묻힌 배관의 내구성입니다. 아파트 내 벽 속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파이프가. 그렇지만 안에 있는 게 썩어 있는데 바깥에서 아무리 뭐 추작을 한다고 뭐라 할 겁니까? 겉으로 다 분장을 하고 뭐 색칠을 한다고 해서 지금의 아파트가 뭐 새 아파트가 아니고 총체적으로다는 앞으로다가 리모델링은 이제 정책적으로도 이걸 생각해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단지는 평균 용적률이 200%를 넘어 사실상 재건축은 불가능한 상태.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이죠. 전국적으로다가 이 부분이 아파트를 전체를 재건축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폐기물, 그런 철근 콘크리트 이런 부분들을 탄소 배출량이 80%나 되는데 그러한 걸 어디다 처리할 수도 있는 시설도 없는 거고 있는 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외국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인 정비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보다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쪽으로 훨씬 더 집중이 돼 있다는 점과 전세와 소유가 뒤섞여 있어서 이것을 같은 부담으로 같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또 우리나라만의 현실적인 특성도 좀 같이 있습니다. 빈집은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시대의 산물이자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상징과도 같습니다. 도시 쇠퇴의 바로미터이자 그 재생을 통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자산인 빈집. 위기의 공유를 통해 빈집 쇼크의 충격에 대응할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집은 그냥 집이 낡았다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빈집은 그 지역을 쇠퇴시키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임과 동시에 그 지역의 재생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